안녕하세요. 장크러쉬 장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초심을 잃거나 길을 잃고 방황을 할 때마다 나침판이 되어준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바로 6일 약국 갑시다와 고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다입니다. 이 책들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고 제가 사업 초기에 읽었던 책들이라서 조금 낡았어요. 우리가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또 진로로 미용을 선택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는 다른 일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인생 2막으로 뷰티샵 오너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찌 됐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 자본주의라는 거친 곳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이 자본주의는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냉혹한 시장이기 때문에 고객 관리나 경영을 모르고서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들에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아서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경영 노하우와 철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제가 두 권 다 굉장히 밑줄을 치면서 읽었는데요. 일단 6일 약국 갑시다부터 보면 이 6일 약국은 지방 마산 변두리에 있는 4.5평짜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약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약국이 왜 유명해졌냐면 변두리 동네이다 보니까 큰 건물 같은 택시 포인트가 없어서 그래서 약사님이 그러면 우리 약국을 랜드마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택시만 타면 6일 약국 갑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6일역 거기가 어딘데요? 그러겠죠. 그러면은 부연 설명을 해서 찾아갔다고 해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6일 약국 갑시다라고 열심히 말하고 다닌 3년이 흐른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볼일을 보고 택시를 타서 입버릇처럼 6일 약국 갑시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릉하고 출발을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말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유행어처럼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머릿속으로 맴도는 6일 약국 갑시다라는 말을 용기 내어 내뱉지 못했다면 결코 이런 결과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6개월이나 1년만 하고 말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나는 언제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돈이 드는 일도 아닌데 못할 이유가 없다며 스스로 다독였다. 그렇게 용기를 냈고 6일 약국이 택시 포인트가 된 것이다. 어느덧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6일 약국은 마산에서 가장 유명한 약국이 되어 있었다. 이 약국을 운영하실 당시가 되게 오래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전파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아졌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낳는 기술.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상 손님도 아니었고 몸이 힘든 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손님이 없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그런데 이 저자님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 하루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아마도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다면 나 역시 손님이 귀하다는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손님이 너무 없어 생긴 간절함으로 손님의 귀함을 알게 되었다. 어떤 가게를 시작하든 단 한 명의 손님은 온다.
그 한 명을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하면 두 명이 되고 어느새 두 명은 네 명으로 늘어난다. 이 기적을 낳는 기술은 지금까지 나의 중요한 생존 방식이자 경쟁력의 핵심이다. 두 개 뿌리고 한 개 거두기. 매일매일 정성껏 씨앗을 뿌리다 보면 오늘 거두는 열매도 있고 내일 거두는 열매도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매일 두 개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의 열매를 거두면 점점 수확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예전에 뿌려두었던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씨앗 한 개를 뿌리고 하나의 열매를 거두거나 반 개를 뿌리고 하나를 거두는 욕심을 부리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다시는 수확을 할 수 없다. 이는 영업이나 마케팅 등 대인관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황금률이다. 저도 자영업이 농사와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가 나와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을 바꾸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 예전부터 내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절대 뿌듯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어제 하던 그대로 했다면 부끄럽게 생각하라. 어제와 비교해 다른 오늘을 살았다면 한 달 후에는 조금 달라지며 6개월 후는 더욱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둠 속의 애벌레는 화려한 날개를 달고 하늘로 비상할 내일을 위해 변태라는 오늘의 고통을 참고 버틴다. 나 역시 약국을 경영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해 본 적이 없다. 그러한 마인드로 20년을 살다 보니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 나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끊임없이 새롭게 변신하기를 꿈꾼다. 사소한 시도라도 거듭하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나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 혁신도 가능하다. 혁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고정관념이다. 이 밖에도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초심을 잃었을 때 한 번씩 펼쳐보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책은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